시 8차 시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을 먼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개념 다 나눈 내용이니까 필기 옮겨보시고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이값 정리인데 여러분,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이값 정리,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게 그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예전에는, 지금은 사이값 정리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라고 포인트인데,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도 성립하고 여기서 배우는 사이값 정리도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그 다음 양끝값이 다를 때, 자, 그랬는데 이 어떤 k라는 임의의 값이 우리가 만들었던 fa랑 fb 사이에 있다면 그 직선 y는 k하고 y는 fx의 그래프는 적어도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최소 한 개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가 되는 f 함수값 쪘던 걸 c를 넣었을 때 같아지게 되는 c가 그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한 번 더 다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어요. 자, 일단은 fa랑 fb가 다르고 빨간색 직선, 빨간색 곡선에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임의의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는데 그 그은 점들이 보면 이 그래프하고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만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C1이고요. 여기가 얼마다? C2, 여기가 C3. 자, 여기서는 세 개가 만나는데, 만약에 양끝값이 다르고 그래프가 끊김이 없는 연속이라면 제일 간단한 그래프는 뭐죠, 여러분? 이러한 직선을 그었을 때도 우리는 y는 k랑 요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이다? 우리가 양끝값의 사이에 있는 k를 어떤 그래프의 선에 그었을 때 그것들과 만나는 교점은 최소 한 개 이상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정리다? 사이값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정리를 내려놨는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면 양끝값이 다르고요. 그랬을 때 k가 그 양끝값 사이의 값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fc는 k, 즉 k랑 만나는 함수의 x좌표 형태가 c가 적어도 몇 개 존재할 거다? 하나 이상은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단독적으로 쓰는 것보다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 활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에 실근의 존재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실근의 존재성이냐 하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k값을 여기서는 뭐라고 잡을 거다? 우리는 0으로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x축과 만나는 부분은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k인 지점을 우리가 어디로 내리면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죠. x축으로 맞나요? 자, 이렇게 x축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서는 3개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실근이 존재성을 확인할 때는 어떤 형태가 강조가 돼야 되냐면 여기 부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 두 개 FB하고 FA의 곱이 뭐하다?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FA 곱하기 FB는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실근의 존재 여부를 많이 따질 겁니다. 즉 우변에는 어떤 꼴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FA 곱하기 FB가 음수만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서 수직선 하나 끄고요. 만약에 FA 곱하기 FB 값이 양수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그래프 직선을 딱 하나 그어보면 이거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경우. 또 하나는 같은 부호더라도 둘 다 음수면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뭐가 존재하지 않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씩이 양수라면
최소 간단한 직선을 끄더라도 x축과 만나는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무슨 수가 되면 되더라? 음수가 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했던 사이값 정리를 단독적으로 쓰는 것보다 우리는 사이값 정리 활용, 즉 실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때 쓸 수 있는 이 활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선생님이 해줬던 것처럼 한 번씩 더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예제 문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에 열린 구간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린 실근을 가짐을 보인다라는 게 x축과 만났을 때 형태를 잡는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변이 0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잡을 거다? fx라는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형태로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 끝값 여기서는 f-2는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여기서 f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3이 되므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1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음수가 나왔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적어도 하나의 실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열린 구간에서 혹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 보장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1번에 보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식이 우변이 0이라는 것만 반드시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0이 아니면 이 문제가 우리가 넘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0이라는 게 체크가 됐으면 우리는 fx라는 식을 어떻게 x 4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f 양끝값 제로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에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될 거다? f0 2죠. f0 곱하기 f의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함수 fx가 뭐라고 했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를 뭐를 줬냐면 FA와 FB가 뭐한다?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는 FA 곱하기 FB의 부호를 곱했을 때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죠. 자, 앞에 정리는 둘이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수가 된다면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아 라고 명제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걸 한번 전제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뭐였냐면 fa 곱하기 fb가 무슨 수면? 음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게 뭐였다, 여러분? 사이값 정리 활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fa 곱하기 fb가 양수이면 실근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지 않을 거라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에 만약에 대우가 됐다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됐을 거다,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호가 같다고 해서 실근이 무조건 안 가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명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거짓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를 찾아본다, 여러분? 발레를 하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부호가 뭐가 됐을지 여러분? 같은 부호니까 같은 값이 둘 다 양수라고 전제 조건을 잡으면 FA가 요쯤에 있고 FB가 요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는 일직선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요 밑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어떤 식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겨버리죠.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에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난다면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실근을 존재하는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라고 말해야 한다?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FA 곱하기 FB가 양수일 때는 뭐도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실근이 갖지 않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실근을 갖는 경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사이값 정리 활용은 항상 무슨 수이면 두 양끝값의 곱이 음수이면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정리를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딱 정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발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 활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요.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0은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우변이 뭐가 되어 있죠 여러분? 0이 되어 있죠. 따라서 좌변을 fx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으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f의 3은 27 더하기 29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 돼서 26이 되겠죠. 따라서 f-1 곱하기 f3은 무슨 수가 될 거다? 음수라는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f-는 2는 마이너스 1이고 f-1은 1이고 f0는 마이너스 3 f1은 마이너스 2 f2는 2일 때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여러분 값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 하나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f-2가 얼마를 했냐면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f-2가 밑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f-1이니까 요 위쪽으로, 그 다음 f0는 마이너스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f2는 2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쉬운 선을 하나 그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 직선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한 개 이렇게 점들을 이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몇 개? x축과 만나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답은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여러분.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이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자, 요것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건데,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의 그래프의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실근이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형태, 접하는 형태로 될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에서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은 2,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될 건데,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꼭지점을 벗어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2라는 자리의 꼭지점이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없다? 실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요. 맞죠? 그래서 꼭지점이 어느 쪽으로 2를 기준으로 밑에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이 어떻게 그려질 거다? 아래로 볼록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랑 1의 값은 2보다 작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저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2가 이쪽 오고 1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쪽에 있었다면 x축과 만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건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의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는 f-2는 f1을 두 개를 곱했을 때 무슨 부호가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f1은 1 빼기 4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a 더하기 10이고요. 여기는 a 빼기 3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1은 a 플러스 12 a 마이너스 3이 무슨 부호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사이의 범위에서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준 조건은 대소관계가 되고요. 자, 대소관계일 때 A가 제일 작고 B, C 순서대로일 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식은 몇 차 방정식이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많아봤자 두 개인데 여기서 두 실근이 알파, 베타 다 두 개 근 중에서 실근이 두 개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여러분? 그 두 실근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A, B, C 사이에 A, B 사이에 알파라는 근이 있고 B, C 사이에 베타라는 근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도 사이값 정리를 쓸 건데 어떤 의미에서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되냐 하면 우리는 두 개의 실근이 있는데 만약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있다고 했고 B와 C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의 두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이 최소 한 개의 실근이 있기 때문에 알파가 더 작으니까 A와 B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고 B와 C 사이에 베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나에서 그 구간 안에서는 뭐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실근 자리가 저렇게 알파랑 베타 사이에 A, B, C 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말을 거꾸로 했네요. A, B, C 사이에 각각 알파와 베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의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왼쪽 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잡을 거다? fx라고 잡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식에서 이 긴 부분을 fx로 잡으면 자, 선생님 똑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실근 한 개 찾을 거고 적어도 하나, 여기서도 적어도 실근 하나 두 번을 쓸 겁니다. 그러면 양 끝값들을 일단 다 넣어보면 FA는 여기 A 넣으면 0 되고
여기도 a 넣으면 0 되고 남는 건 a-b에 a-c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b는요, 여기 사라지고 요 부분 사라지니까 b-c, b-a가 되는 거죠. 그 다음 fc는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사라지니까 c-a, c-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줬을 때 우리는 대소관계를 줬기 때문에 무엇이 될 거다 여러분? a, b, c.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음수, a에서 c를 빼도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자, fb는 b에서 c를 빼면 음수, b에서 a를 빼면 양수, 곱하면 음수가 될 거고요. c에서 a를 빼면 양수, c에서 b를 빼도 양수, 그래서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fa 곱하기 fb가 둘이 곱하면 음수, 그 다음 fb 곱하기 fc가 곱해도 음수가 나오죠. 그럼 각각 적어도 몇 개의 실근씩, 한 개의 실근씩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이 하나씩 그 구간에서 가지니까 근이 작았던 게 알파가 A와 B 사이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중에 큰 근인 베타가 B와 C 사이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A, B, C의 대소관계를 줬기 때문이죠. 이해됐나요? 자, 문제 7번 마지막 문제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면 연소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4점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2, 1, 2, 2,1을 지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다라는 얘기는 함수 값들과 그 x좌표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f-1은 0인 거고요. f0는 얼마? 마이너스 2. f1은 2. 그럼 f2는 얼마죠 여러분? 1로서 모양을 바꿀 수 있죠. 그럼 보면 우리는 문제 7번이 결국에 문제 4번처럼 형태로 풀 거라는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방정식 fx는 이번에는 x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걸 체크할 때는 항상 우변이 0을 놓고 푼다고 했었죠, 여러분. 왜? 0이라는 식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fx는 x라는 식을 우리는 fx 마이너스 x는 0으로 옮기고요. 이 왼쪽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둔다? gx라고 두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gx는 fx 마이너스 x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gx에서의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체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이용해서 다 바꿔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우리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0은요. f0이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1은요. 뭐가 되나요? f의 1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는 f1은 2 빼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의 2는 이렇게 f2 마이너스 1이니까 f2가 1이었죠. 맞나요? 여기 2가 돼야 되죠, 여러분. x자리니까. 맞죠? 그랬을 때 얼마가 될 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수직선을 딱 그어놓고 어디 위치인지 한번 보면 g의 마이너스 1은 양수자리, g의 0은 음수자리, 그 다음에 g의 1은 또 양수자리, 그 다음에 g의 2는 마이너스 1자리. 자, 선생님이 지금 점을 찍은 데는 뭐 y좌표에 상관없이 양수자리, 음수자리를 이용해서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선이 가장 간단하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근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을 응용한 문제가 문제 7번인데 우리가 실근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변을 0으로 둬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으로 우리는 학습지 8차 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